팽팽하게 맞섰던 금융투자 소득세 논쟁. 지난달 결국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채권 매매 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에 따라 표면 이율이 낮은 채권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할 때 큰 이익을 보는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을 때 채권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채권. 향후 전망은 어떨지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요즘같이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세 속에서 눈만 감았다 뜨면은 증시가 아주 그냥 좋지 않아서 아파하시는 박주아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네네. 이런 분들에게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이 채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요, 염이사님?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4년 한 해에만 지금 이제 40조 8,300억 정도에 이제 달하는 그 금액이 채권 시장에 이제 몰렸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주식은 채권 투자액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한 14원 정도에 이제 그쳤는데 14조. 특히 이제 지난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주식 시장이. 네. 외국인들이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한 20조 원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또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지난해 이제 전체적으로 46조 7천억이라는 대규모 또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채권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 같은 경우는 이 증시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품은 또 아니고 굉장히 이제 만기까지 보관을 하고 있을 때는 원금까지 또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변동성 상황에서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채권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금투세가 좀 폐지가 확정됐거든요. 근데 채권도 사실 예금과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다른 점은 예금은 우리가 누구한테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내가 그 채권을 이제 만약에 매각을 해서 수익이 나면 사실 금투세가 시행이 됐으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투세 또 폐지가 확정되다 보니까 매매 차익에 대한 이제 세금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그 부분도 좀 투자 매력이 좀 올라갔던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경아 씨랑 저랑 투자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안정 좋아하죠. 안정 추구. 저는 우리 선배님이랑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조금 더 수익률이 있지 않나. 선배님보다는 같이 안 가려고. 조금이 아닙니다.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아, 지금 눈물이 나네요. 네. 어쨌건 저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데 왜 제 돈은 채권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 이런 질문 좀 너무 무식해 보일까 걱정이 한데 뭐예요? 주식이랑 채권이 어떻게 아. 다른 몰라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아시나요? 비슷한데도 많이들 이제 어려워하세요. 근데 네. 사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 이게 딱 주식이 뭐냐, 채권 뭐라고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 뭐 여러분들 아마 채무자, 채권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채무자는 당연히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이제 나중에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개인들끼리도 이런 거래를 하지만 은행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정부나 뭐 금융기관, 기업 같은 데서도 자금을 어쨌든 이제 차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빌리는 대신에 채권을 따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행해서 이제 나오는 증서를 우리가 이제 채무증서다. 근데 그 채권을 그러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샀을 때 제가 샀으면은 기업은 저한테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결국에 이자와 원금을 이제 계속해서 수취를 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 만약에 좋아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잘 됐어요. 주가 많이 오르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원금과 이자만 받는 거예요. 주식시장과 전혀 무관하고 대신에 주식시장이 뭐 빠지거나 그런 건 또 상관이 없죠. 대신에 안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식은 한마디로 지분증권입니다. 어떤 회사가 이제 그 발행한 어떤 주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했을 때 그 지분을 뭐 한 주를 가지면 한 주에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요거는 좀 회사가 만약에 힘들어져 가지고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원금 손실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기업이 또 잘 된다면 굉장한 또 수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은 한마디로 그냥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업과. 만약에 내가 그 테슬라 주식을 만약에 샀으면 한 주라도 샀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론 머스크랑 이제 운명 공동체가 같이 어머나. 되시는 거예요. 같이 동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회사랑 지금 동업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네. 일론 머스크와 이제 사도 한잔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면서
채권을 배운 거거든요. 근데 채권하면 아직은 이제 국채가 좀 더 이제 좀 안심되지 않나. 그래서 저 아는 언니도 국채가 좋다, 수익률이 높으니까 나는 20년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알려주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여윳돈이 생긴다면 좀 국채를 해서 내 나머지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투자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경화 네. 씨가 중간중간에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많아서 저 안정화예요. 아니야. 돈 찾을 일이 생길 때가 있을 텐데 국채를 사면 네. 만기 20년이면 20년 때까지 못 찾는다고 내가 들었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는 물론 그때 수익이 생기겠지만 중간에 돈 찾을 때 못 찾으니까 국채는 전 반대가 되는데. 나는 뺐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뭐 국내 주식 시장에 애국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박주아 아나운서도 아직 국채까지는 안 가셨잖아요. 근데 저도 근데 지금 이제 손절을 못 하니까 10년 넘게 가지고 있긴 해서 오, 장기 투자네. 국채 20년 버틸 수 있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근데 국채로 가시죠. 애국의 그럴 끝판으로 수도 있죠. 네, 예. 국채. 근데 경화 씨 같은 경우는 아직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네. 나이가 네. 여러 가지 뭐 맞아요. 집을 살 수도 있고 그죠?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못 좀 빼면 안 살펴야겠어요.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정말 발 빼기 힘든 건가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중도 환매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이제는 사실상 가능성이 있느냐를 본다면 개인 투자용 국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입한 이후에 1년 이후부터 중도 환매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국가가 정해진 물량이 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만 사실상 이제는 중간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선착순으로 또 접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죠. 선착순으로 팔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려면? 금방 우리가 얘기했듯이 나는 이제 내 집 마련해야 되고 갑자기 이제 목돈을 써야 될 일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선착순위에다가 물량도 한도가 있죠. 그럼 내가 당장 현금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이 사실상 국채를 하시는 거지 뭐 중도 환매가 된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또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의 사실상 이제 좀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에서 만약에 중도 환매가 한다 그러면 이게 복리 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단리로 계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환매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국채 투자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냥 장기 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구나. 아까 그 뭐 선착순으로 중도에 팔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전산상으로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뭐 어디서 줄을 서야 되는 네, 거예요? 설마 주석했어요? 오픈런. 줄을 서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제 정해진 물량이 있다 보니까 그걸 변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한마디로 전산상에서 나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박주아 아나운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오픈런 하시게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아니, 근데 손가락이 느려가지고. 우리 세대는 옛날에 학원 가려고 그러면 줄 서서 막 수강하고 그럴 때였거든. 아,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우리 있어요. 농구 티켓 저도 사려면 그렇지. 한번 좀 관심 좀 가져보려고 공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정말 채권 투자 관심 있는 분들 요즘 계셔서 저희가 좀 꿀팁 좀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꿀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주세요. 자, 채권 가격은요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대요. 무슨 말이야. 그러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네.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네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채권을 투자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가격과 금리는 역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역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비례. 네, 반비례하는데 이게 여러분께서 이제는 좀 예를 들어보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요, 예를 들어서 A 회사에 이제 채권을 이제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채권이라 그러면 좀 어렵죠. 아까 우리 염 이사님이 아니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통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그냥 A라는 통장이 있다. 근데 액면가가 1,000만 원이고요. 쿠폰 금리, 그러니까 고정된 금리가 2%입니다. 그러면 매년 20만 원을 지급받는 통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2%의 금리에 이 통장을 이제 1,000만 원짜리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시중 금리가요 5%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통장이 하나 새로 나온 거예요. 5%짜리가. 그러면 여러분의 투자자라면 이게 거래가 됩니다. 이 통장이 거래가 된다는 조건인데 5%짜리 통장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2%의 통장을 사시겠어요? 5%요. 5%짜리 통장이 새로 네. 나왔으니까 이자가 5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기존에 있던 2%짜리 통장은 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메리트가 없어져요. 이걸 내가 왜 사? 5% 통장이 새로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뭐 B라는 통장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이제 이건 금리가요 이제 5%입니다. 5%에 1,000만 원에 5%짜리 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5%짜리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원짜리 시장 금리가 2%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2%짜리 금리 통장이 있는 걸 이걸 살까요? 아니죠.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나는 그냥 5%짜리 있다가 더 높은 가격에 팔면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내 거를 사려고 많이 몰려들겠죠. 몰려들 거. 왜 2% 정도는 뭐하러 삽니까? 5%짜리 통장 사러 나한테 막 러브콜을 보낼 거예요. 이거 파세요. 그러면 1,000만 원인데 더 높여서 팔겠죠. 그렇죠. 5%짜리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그냥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딱 나오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역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시면 그러네. 내가 채권 수익률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네.